커버도 따로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커버를 잽싸게 구매를 하셔서 끼고 다니시면 좀 간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좀 커버 없이 썸녀가 뒤에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없이 다녀도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반갑습니다.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혼다 모터사이클의 CB650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B650R은 CB650F의 후속 모델이죠. 그래서 출력이나 토크, 외형까지 풀체인지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18년식까지는 CB650F가 있었으나 이제 19년식으로 넘어오면서부터 CB650R이 처음 등장했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1,058만원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가격은 1,130만원입니다. 상당히 좀 애매한 가격대로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CB650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CB650R로 가지 않고 혼다의 미들급 베스트셀러죠. CBR650R이 상당히 이제 미들급 클래스 중에서는 이종소형을 따시고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레플리카를 이제 꿈꿔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배기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CBR650R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1220만원입니다. 90만원 차이죠. 그래서 90만원 차이로 CBR650R로 갈 거냐 아니면 CB650으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차이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레플리카를 선호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650R을 이제 많이들 타시는데, 사실상 이제 네이키드를 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무래도 일상에서 출퇴근 용도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한 모델입니다. 포지션 자체가 이제 핸들바도 높고 공격적인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CBR650R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F 포지션에 가깝죠. 레플리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둘 다 이제 엔진 트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90만원 차이로 봤을 때 CB650R로 갈 거냐 CBR650R로 갈 거냐는 이제 개인의 그런 이제 선택사항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어드벤처 계열이나 시트고가 높은 그런 바이크들 위주로 탔기 때문에 네이키드 모델을, 이전에도 이제 듀크를 탔었죠. 그래서 네이키드 모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키드 모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쟁 모델 중에 유로5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이제 좀 많이 단종이 됐어요. 네이키드 중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랑을 했었던 S750도 단종이 됐기 때문에 미들급 네이키드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CB650R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무광 블랙 컬러가 출시가 되었죠.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네, 무광 블랙 컬러는 이제 엔진까지, 원래는 이제 황동색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엔진까지 이렇게 블랙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이제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황동색 컬러가 실버 느낌으로 나는 게 조금 더 이제 고급진 그런 매력이 좀 있는데, 전체가 지금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덧칠이 돼 있단 말이에요. 레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전체가 이제 무광으로 간 경우에는 차체가 조금 작아 보이죠. 네, 아무래도 좀 차체가 좀 작아 보이는 반면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광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엔진이 그래도 좀 사기통이고 꽉 차 있기 때문에 좀 존재감이 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컬러죠. 블루 컬러는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좀 시도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탁하고 좀 어두운 계열이에요. 그래서 무난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컬러가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엔진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황동색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됐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무광 컬러는 쇼바도 지금 무광이에요. 네, 쇼바도 무광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로 변경이 돼 있죠. 쇼바도 이제 레드로 변경이 돼 있고, 앞부분도 얘는 전체가 무광인데 얘는 또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브론즈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휠도 브론즈고 이런 곳곳에 브론즈 포인트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영혼 없는 듯한 느낌? 예, 흑백 논리 같은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휠도 지금 블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죠. 브론즈 휠이 좀 고급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광, 좀 아쉬운 거는 무광의 이제 휠 같은 경우나 뭐 엔진은 그렇다고 쳐도 이 서스펜션이나 휠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는 살렸으면 어땠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맷그레이 맷그레이 컬러가 나오는데 맷그레이 컬러 실제로 너무 이뻐요. 예, 맷그레이가 지금 포르자 350도 맷그레이가 없어서 못 팔죠. 상당히 좀 인기가 많고 포르자 350도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되는데 맷그레이 컬러가 이제 핫합니다.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유광이 없어요. 예, 유광 컬러가 없습니다. 유광 컬러가 없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맷그레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컴팩트, 다이나믹, 그 질량 집중화를 통해 응축된 새로운 사체 패키징에 원형 헤드라이트를 채용하여 컴팩트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솔직히 진짜 이 650F에서 CB650R로 넘어오길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이 헤드라이트가 650F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진짜 혼다가 이거를 이 과도기라고, 전 솔직히 과도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650F도 그렇고 그 500X 구형도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큽니다. MX도 마찬가지죠. 예, MXX 그 구형도 헤드라이트가 진짜 못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혼다니까, 혼다 하면 또 내구성 아닙니까? 그래도 혼다니까 좀 탔었는데 좀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이제 스윙감이라든지 요런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깔끔하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꼴보기 싫은 이 이 방향지시등, 진짜 이거는 뭐 인테그라도 그렇고 혼다가 방향지시등을 정말 공유를 미들부터 리터까지 방향지시등을 정말 안 바꾸는데 방향지시등이 되게 깔끔하게 이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날카로운 인성을 심어주지만 스포츠 네이키드성을 강조하면서 이 원형 헤드라이트의 클래식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나 조화들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게 아닌가. PCX도 있는 혼다가 자랑하는 이제 HSTC, TCS죠. 그래서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겹게 얘기하지만 이제 미끄러운 노면이나 불안정한 노면에서 ECU가 속도 차이를 산출해서 이제 연료 분사량을 조절함으로써 엔진 토크의 최적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뒷바퀴의 이제 미끄러짐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가장 좀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온오프가 가능하다라는 점. 고급스러운이라고 돼 있는데 고급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ED 라이트를 채용하여 뛰어난 시인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LED 라이트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는 거의 뭐 기본이 됐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소비자들도 라이더들도 LED가, 요새는 LED 헤드라이트가 없는 게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이 기능에서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채용이 돼서 클러치 레버 조작 하중이 이제 12% 경감이 됐다고 합니다. 기어, 시프트 업다운에서 이제 엔진이 급격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을 경감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바뀌어요. 500X랑 650R이랑 요 계기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솔직히 클래식, 네오 클래식 컨셉을 이제 고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계기판도 아마 원형으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기어 인디게이터랑 RPM 게이지가 이렇게 있고 연료 게이지, 그 다음에 속도계가 이렇게 크게 있죠. 그리고 시간, 온도, 연비 표시까지. 그래서 혼다 바이크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익숙한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후에는 TFT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ABS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이제 도립식으로 변경이 됐죠. 기존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도립식 서스펜션을 아닌 거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는 이제 310mm 디스크, 더블 디스크가 이제 채용이 됐고 브레이크는 당연히 이제 니신이겠죠. 예, 혼다는 거의 다 니신입니다. 브레이킹 성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브레이킹 성능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빨리 달리면은 브레이킹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좀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리어 브레이크는 이제 240mm인데 리어 브레이크는 거의 뭐 보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어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라이딩 모드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뭐 레인 모드나 뭐 스포츠 모드 이런 게 좀 있었으면은 좀 더 선택사항이 좀 넓어졌을 텐데 사실상 그게 있어도 잘 쓰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 모드를 땡겨 놓고 거의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도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649cc 순행식 엔진 DOHC 직렬 4기통 엔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엔진이 진짜
거의 효자 엔진이에요. 뭐 엔진 오일만 제때제때 갈아주고 소모품만 잘 갈아줘도 뭐 진짜 7만 킬로 이상은 거뜬하지 않을까, 진짜 질릴 때까지 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최고속은 4기통 치고는 좀 최고속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게 좀 단점이라 이제 사람들이 배기음 때문에 샀다가 그래도 4기통이 이게 끝이야? 라고 출력이 좀 빠따가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진짜 무리하지 않는 엔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들급 하면은 이제 혼다이기 때문에 판매량에도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도 엔진 트러블이 났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장고장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장고장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도난 방지 시스템이 히스, HISS 기능이 있죠. 보면 이제 퀵시프터도 이제 별도예요. 퀵시프터는 이제 당연히 다는 게 맞는 거죠. 없으면 서운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5,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은 튜닝이죠. 프론트 펜더 패널이 194,700원? 요거는 잘 모르겠고 요건 20만원이에요. 진짜 순정이 좀 비싸요. 근데 이거를 이 두 개는 잘 모르겠는데 퀵시프트는 돈이 아깝지가 않다. 커버도 따로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커버를 잽싸게 구매를 하셔서 끼고 다니시면 좀 간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좀 커버 없이 여자친구 뭐 썸녀가 뒤에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없이 다녀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뭐 뒤에가 이제 좁지는 않아요. 좁지는 않은데 넓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히 이제 뒤에 텐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입니다. 배기량 649cc, 순행식 6단, 변속 6단이죠. 연비는 31.5.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60km 정속시. 60km 정속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연비는 거의 뭐 20 중반, 20 초중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연비도 상당히 좋고요. 연비도 좋고 연료 탱크 용량도 낮아진 그 이전 세대보다는 좀 낮아진 15.4L. 무난하죠. 그리고 최고 출력이 95PS, 12,000rpm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최대 토크는 6.5에 8,500rpm. 시트고가 이제 810입니다. 시트고가 이제 810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가 나는 이제 170 이하다. 좀 여성 라이더 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트의 높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20에 70에 17, 후륜은 180에 55에 17이죠. CB650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가 사실상 저는 배기가 보통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달려 있는데 언더 배기로 돼 있어서 솔직히 좀 이제 클래식의 일체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순정 배기 요새는 이제 구변이 이제 좀 어려워졌지만 순정 배기만으로도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 좀 있다. 100마력이 넘는다, 100마력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95마력이면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95마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솔직히 그 이전 60F도 타봤지만 F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도심이나 외곽에서 크게 저는 부족한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나는 좀 더 거칠고 다이나믹한 미들급 네이키드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다랑은 좀 안 맞죠. 차라리 S750이 더 취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CC도 차이가 나고 S750 자체는 거의 뭐 배기음이 깡패이기 때문에 S750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S750은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거의 바뀌질 않기 때문에 구형 느낌이 많이 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헤드라이트나 모든 면들이 좀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이제 면모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신형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4기통 배기음 하나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호넷이 나온 게 얘한테는 전혀 이제 영향이 없지만 호넷을 이 가격에 주고 산다? 저는 글쎄요. 물론 뭐 2기통의 그런 이제 매력도 있어요. 그런 빠따감이나 이제 매력도 있는데 일단은 배기음 자체가 다릅니다. 배기음 자체가 다르고 저는 이제 호넷 750을 나오자마자 리뷰를 할까 말까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솔직히 별로 리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하고 좀 애매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